네, 안녕하세요. 모토그래프 신승영입니다. 새 남자의 수다로 시작해서 어느새 사무실 책상에서 홀로 하는 방송 카더라입니다. 독립인지 방출인지는 잘 모르지만 조금 있으면 모토그래프 본 채널에서도 방송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카더라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을 보고 인사를 하고 갈게요. 신사용의 벨티의 엔진님, 박준희님, 미스터 닭둘기님, 레이키님, 이상현님, 박준희님, 오키나와 렌터카님, 박재원님, WRX님, 레이키님, 양주열님, 다들 반갑습니다. 재미가 있다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신 분들 이야기가 또 있으시고 이야기가 굉장히 좀 많으신데 F1 경기는 사실 보면 더 재밌고요. 알고 보면 더 재밌고 모르고 보셔도 괜찮아요. 경기 사실 근데 네티즌들이나 이런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 경기보다 그 이적 이야기, 야구의 스토브리그처럼 이런 게 더 재밌기 때문에 오늘은 최근에 그런 이적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더 전해드리려고 할게요. 사실 F1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시즌이 막 미뤄지고 그 내부에서 확진자도 발생하면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시 재기가 되고 시즌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벌써 2021년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시즌이 진행 중인데도 벌써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 프로 스포츠랑 아마추어 스포츠의 다른 점을 꼽을 때 경기력, 실력 같은 다양 요소들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스토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좀 절반 이상을 먹고 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올 시즌 F1에서 인물과 둘러싼 그 스토리를 좀 간단하게 소개할까 해요. 먼저 F1 경기에서 지금 드라이버 순위를 좀 보면서 할게요. 글자가 작게 보여서 이 정도? 이 정도면 보일까요? 일단 가장 먼저 전해드릴 게 댓글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세바스찬 베텔의 그 이적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베텔이 지금 순위가 어디 있냐? 13위에 있어요. 페라리 팀 소속인데 물론 올 시즌 베텔 성적은 그렇게 좋진 않지만 나름 그 월드 챔피언십 4회 우승을 이제 가진 나름의 레전드입니다. 그래서 세바스찬 베텔이 지금 페라리를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데 발표되기로는 에스턴 마틴 F1 팀이라고 해요. 에스턴 마틴 F1 팀은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없는데 어떤 팀이냐? 요 바로 위에 있는 레이싱 포인트 팀이 이제 이름이 내년에 에스턴 마틴 팀으로 바뀝니다. 에스턴 마틴 팀으로 바뀌는 레이싱 포인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그 캐나다의 억만장자인 로렌스 스트롤이 가진 팀이에요. 그러니까 로렌스 스트롤이 12월이 아니죠. 올해 2월에 에스턴 마틴도 인수했거든요. 그러면서 레이싱 포인트 팀의 이름이 내년에 에스턴 마틴 F1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스턴 마틴 팀에서 이제 베텔을 영입한 거죠. 이게 차기 에스턴 마틴 팀, 지금은 레이싱 포인트 팀에는 그 로렌스 스트롤의 아들인 랜스 스트롤이 선수로 뛰고 있어요. 아버지를 잘 만난 그 금수저인데 그래도 F1이잖아요. 이게 2017년에 이어서 바로 직전 올해 이탈리아 GP에서 3위를 기록하면서 포디움에 올랐어요. 그 덕에 올해 드라이버 순위도 지금 스트롤이 4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게 한 번은 운인데 두 번 포디움에 오를 정도면 실력이 없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은데 물론 해당 대회에서 이변이라고 할 정도로 운이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금수저인 것을 뭐 부정할 수는 없어요. 뭐 어쨌든 베텔이 온다고 해서 그렇다고 아들을 내보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뭐 주인이라고 해야 되나? 대표, 가장 큰 회장의 아들을 내보내진 않는데 누가 밀려나냐? 레이싱 포인트에서는 이 페레즈가 떠나게 됩니다. 아까 어느 분이 체코 이야기 하시죠? 뭐 말씀하셨는데 페레즈의 별명이 세르기오 페레즈의 별명이 체코예요. 그 7년 동안 이렇게 그 레이싱 포인트에서 있으면서 사실상 올 시즌 지금 드라이버 순위는 낮게 있지만 7년 동안 레이싱 포인트를 이끈 에이스였거든요. 뭐 포디움에도 5번 이상 올랐고 5차례 올랐고 그 7년 동안 거의 매년 10위권 내에서 그 드라이버 순위를 유지하면서 가장의 느낌을 보여줬고 나이도 30이에요. 드라이버로 치면 거의 한창인데 페레즈 같은 경우에는 좀 올해 3제라고 해야 될까? 그 앞서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또 3주 동안 빠졌거든요. 지금 순위가 이렇게 밀려 있는 것도 대회를 못 뛰어서 그래요. 그 코로나 판정 나오기 전에는 6위, 5위까지 뭐 6위권에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 위에. 근데 경기를 한 3주 정도 못 뛰고 순위가 계속 밀려나서 지금 10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는데 뭐 어쨌든 실력이 있는 선수인데 약간 좀 밀려나는 기분? 밀려나는 느낌이 좀 들어요. 페레즈 관련 기사를 좀 봤는데 어느 팀으로 갈지는 아직 모른다고 해요. 페레즈는 2021년에 쉬진 않겠다고 해요. 만약에 다른 팀으로 가게 되면 2년 계약을 맺고 2021년에 적응기를 거쳐서 2022년에 성과를 내겠다는 말은 좀 순위권 안쪽으로 5위권 안쪽으로 들어가겠다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면 F1이 아닌 다른 대회로 넘어갈 것도 생각 중이다. 뭐 2021년에 만약에 팀을 못 구하면 아예 넘어갈 생각도 있다라는 게 있어요. 지금 페레즈가 갈 만한 팀이 딱히 없긴 해요. 이제 그렇다면 베텔이 빠지는 페라리 팀은 어떻게 되나? 페라리에는 그 현재 맥라렌 소속의 칼로스 사인츠가 옵니다. 칼로스 사인츠가 오는데 카를로스 사인츠 같은 경우를 떠나서 최근에 그 페라리 성적이 진짜 좀 안 좋아요. 예, 안 좋은데 뭐 페라리라고 하면 레드불 그리고 메르세데스 AMG랑 함께 항상 그 상위권을 다투는 팀이잖아. 탑3잖아요. 근데 올 시즌에 지금 페라리 성적을 간단히 좀 보면 페라리 성적은 어디 있냐? 어디 가서 어디서 봐야 되냐? 스탠딩 팀 페라리 성적이 6위입니다. 이게 2위 그룹, 그러니까 넘사 수준의 1, 2위 두 팀 메르세데스와의 요 탑3 안에서 항상 놀던 1, 2, 3 안에서 항상 놀던 페라리가 홀로 떨어져서 6위에 머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3위부터 7위까지 거의 그 2위 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데 두 번째 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데 두 번째 그룹 내에서도 굉장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6위까지 머물러서 그래도 그 예전에 맥라렌이나 아니면 뭐 레이싱 포인트나 르노 팀보다는 조금 앞선 모습을 보여주던 페라리인데 올 시즌에서도 중위권에서도 말미에 머물고 있어요. 지금 뭐 베텔이나 르클레르가 벨기에 그랑프리에서는 이제 포인트도 획득을 못했어요. 13위, 14위로 마무리를 하면서 노포인트, 뭐 빵점을 기록했는데 그 페라리가 그랑프리에서 이 한 점도 획득하지 못한 것은 2014년 일본 그랑프리 이후 처음이라고 해요. 저희 권지용 기자가 쓴 F1 기사를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좀 잘 나와 있습니다.
뭐 이번 시즌에 코로나 이외에도 이변이 좀 많긴 한데 바로 직전에 그 이탈리아전 같은 경우에는 그 알파 타우리가 12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어요. 두 번째 우승이에요. 그랑프리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누구야? 아까 그 랜스 스트롤이 3위에 오르면서 포디움에 올랐던 것도 주목을 받았지만 페라리와 레드불 그리고 메르세데스가 이제 포디움에 오르지 못한 것도 이제 8년 만에 2012년 헝가리 이후 8년 만에 그런 뭐 기록을 남기면서 이변이 좀 굉장히 많은 F1 시즌이 아닌가라고 합니다. 어쨌든 뭐 페라리 성적이 안 좋다 보니 베텔이 떠나고 사인츠가 옵니다. 그러면 그 사인츠의 빈자리, 맥라렌 사인츠의 빈자리는 누가 채우냐? 르노에서 다니엘 리카르도가 옵니다. 또 다니엘 리카르도가 르노에서 맥라렌으로 옮기고요. 리카르도 순위는 지금 이렇게 있고, 리카르도는 지금 10위 턱걸이에 있네요. 르노에서 옮기고, 그럼 르노에 또 리카르도 자리엔 누가 오느냐? 그 추억의 페르난도 알론소가 복귀합니다. 페르난도 알론소가 복귀를 해서, 알론소가 2018년 시즌을 마지막으로 복귀를 하는데, 복귀를 해서 은퇴를 했는데, 은퇴 후에 뭐 데이토나 레이스도 나가고 인디 500도 나가고 하면서 이제 알론소는 이제 F1에 복귀를 하지 않겠구나 싶었는데 2021년 이제 복귀를 해요. 복귀가 발표가 됐고 은퇴시까지 했었지만 복귀를 합니다. 르노도 이름을 바뀌어요. 르노 이름 바뀌는 게 이제 알피느 F1인데, 알피느 같은 경우에는 르노가 가지고 있는 고성능 스포츠카 브랜드예요. 그 F1을 비롯해서 이제 르노도 뭐 메르세데스 AMG, BMW M처럼 고성능 브랜드를 키우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그 드라이버 1, 2위 메르세데스 AMG의 해밀턴 그리고 보타입니다. 사실 해밀턴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에 8경기 중에 6경기 우승을 하면서 거의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연스럽게 아까 댓글에서도 나왔던 슈마허 황제 미하엘 슈마허의 기록도 넘어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랑프리 우승이 지금 한 90회, 89회, 90회인데 슈마허가 가진 91승도 올해 넘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드라이버 종합 우승 월드 챔피언십을 차지하면 슈마허와 동일하게 월드 챔피언십 7회 우승 타이틀을 갖추게 됩니다. 해밀턴은 특별하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즌이 완전히 중단되거나 아니면 뭐 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올 시즌 슈마허와 어깨를 좀 나란히 하게 될 것 같고요. 보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재계약의 난항을 좀 겪었지만 이적설이 굉장히 돌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가 났었는데 올 시즌에는 2인자 느낌을 좀 확실히 보여주는 것 같고, 종종 뭐 폴 포지션도 차지하고 하기 때문에 성적이 전반적으로 한 단계 좋아지면서 실력도 좀 안정감을 찾아지는 것 같아요. 뭐 사실 경기를 보면서 흥미가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이런 드라이버 이적이나 그 팀 성적에 대한 배경을 좀 보시고 F1 경기를 보시면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경기 자체를 그렇게 잘 보진 않고 성적이랑 뭐 이런 것만 보는데, 그 드라마로 그 인기 있었던 스토르브 리그도 굉장히 좀 재밌게 보셨던 분들은 이적 시장 이런 거 재밌잖아요. 이런 것만 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그 오늘은 드라이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는데, 다음에 시간이 나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파트너 엔진 관련, 뭐 누가 어떤 엔진을 쓰고 누가 파트너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 뭐 엔진 파트너라든가 아니면 F1은 계속 기술 규정이 바뀌니까 규정도 그런 것들도
이제 좀 다뤄볼게요.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15분 딱 맞춰서 하면서 댓글을 조금 더 읽고 뭐 페라리 순위가 엄청 밀려 있고 배터리 이적 이후 잘 안 풀린 케이스다. 그렇죠. 김상현 기자 그 닉네임 뭐 이렇게 글을 쓰거나 하는 걸 보면 상암동 배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상암동 배틀인데 그때는 배틀이 성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는데 요즘은 그 닉네임을 잘 안 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페라리가 떡락을 했고 올 시즌 페라리가 어디까지 추락할지도 관건인 것 같아요. 해밀턴의 기록적인 성적 또 뭐 재밌을 것 같고 그 외 기타 이야기들. 제가 피곤해 보이는 이유는 어제 늦게 가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면서 이제 카더라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주말에도 집에서 건강히 좀 잘 버티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토래프 신승이었습니다.